네, 보통 이제 갑자기 설사가 있는 급성 설사인 경우는 대부분의 감염, 장염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또는 독성 물질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 그때 설사를 하는데 이 환자분처럼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양방적인 접근보다는 한방적인 접근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일단 한방적으로 이 설사, 만성 설사의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스트레스가 사실 이 인체 중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이 위장 기능이 스트레스에 반응을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근육이 긴장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소화라는 거는 요구르트 선전하는 거 보면 장이 볼록볼록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수분이 충분히 흡수가 돼서 건강한 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장 근육이 딱딱하게 굳게 되면 이런 장의 연동 운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단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설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혹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셨거나 아니면 화병이라는 걸 갖고 계시면 그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많이 비위 기능이 허약하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 그러니까 소화를 하면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일단 소화 효소에 의해서 화학적인 소화를 삭히는 작용을 한 다음에 위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리적인 작용을 해서 그게 이제 소화도 시키고 변도 만드는데 비위 기능이 허약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게 이제 흡수가 안 되면서 그거를 한방에서는 습담이라는 표현을 하죠. 습담이 몸에 쌓이면서 그게 이제 충분히 건강한 변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성 설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 비위 기능, 그러니까 소화기 자체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침을 맞는다거나 뜸을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심하면 한약을 조금 써서 이 비위 기능이 허약한 것을 조금 업시켜주는 치료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보통의 경우에 많이 생각하는 게 장이 차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장이 차서 설사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. 특히 연세가 드시면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배꼽 아래 한방에서는 그걸 하초 또는 신의 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기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 아랫배가 좀 차갑게 되죠. 이래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사실 여름에 특히 설사가 많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은 여름에는 사실 열이 자꾸 밖으로 이 체표면으로만 가고 안은 속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름에 오히려 배병을 많이 앓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몸이 찬 경우에 뭐 허리나 무릎도 시리면서 양기가 조금 떨어진 어떤 그런 증상이 동반한 경우에는 좀 양기를 올려줄 수 있는 하단전에 뜸을 좀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온열요법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치료를 하시면 이 만성 설사에 도움이 되시고요. 자, 지금까지 이 세 가지는 조금 별개로 몸에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기름진 거를 많이 먹었다거나 뭐 튀긴 거라든지 아니면 술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럴 때는 한방에서 그걸 습열이라고 그러는데 몸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자기가 그 대장이라는 공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키고 그걸 오버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막 밖으로 하수도가 넘치듯이 넘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을 정확히 뵙지를 못해서 이분이 찬 건지 아니면 너무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 습열성인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뭐 못 해드리지만 나이로 봐서는 나이가 60대시고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허증 설사일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허증 설사의 뭐 이렇게 관리에 대해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면 일단 물은 찬물보다는 지금 날씨도 되게 덥고 그러지만 절대 찬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물을 드시도록 하시고요. 그다음에 채소나 과일도 너무 생 거 좋아하지 마시고 채소도 드시되 익혀서 나물 형태로 드시도록 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통 먹을 수 있는 차 중에서 커피나 청량음료 같은 이런 장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성이 있는 음료보다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뭐 매실차 또는 뭐 생강차, 계피차 이렇게 좀 속을 데필 수 있는 차가 좋은데 단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면 속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가 있으니까 생강차나 계피차가 굉장히 속을 데펴주는데 좋은 차긴 하지만 꼭 커피 대신에 식후에 드시도록 하시고요. 당연히 술은
술은 드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특히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맥주는 안 드세요. 그래서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꼭 술을 드셔야 되는 술자리에 가실 거면 차라리 조금 독한 술을 드셔서 속이라도 데펴라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도 혹시 맥주를 드실 거면 맥주는 절대 입에도 대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설사가 좀 심하게 하는 날은 아까 비위 기능, 소화 기능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딱딱한 음식 같은 건 피하시고 그냥 흰 죽을 맑게 쓰셔서 그냥 맑은 된장국에 나물, 데친 나물 이 정도 좀 가볍게 비위 기능을 조금 업시키면서 장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만성 설사가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잡을 수 있고요. 또 연세가 드시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에너지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섭취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박소연 원장님께서 짚어주셨어요. 먹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예전에 한번 설사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 왕성호 아나운서께서 와인을 마시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저희를 되게 당황시킨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술은 절대 안 돼요. 맥주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술 안 되고요. 독한 술도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환자분이 설사를 하면서 거품이 난다고 그랬어요. 그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. 급성 장염일 때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. 자신이 뭘 먹었는지 전날 혹시 좀 더럽게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소화를 좀 안 되게끔 한 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체중이 만약에 난 설사를 엄청 하고 있는데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. 그러면은 그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수가 있어요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이기도 하니까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설사를 하루에 10번을 내가 대변을 놓더라도 내가 몸이 축축 처지지 않고 기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분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.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냉한 건 아닌지 그건 본인이 알 수는 없어요.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릎이 시리다. 관절이 시리다 등등 해가지고 환자분께서 냉증이 좀 있다 싶으면은 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재들 백출,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복용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그렇게 냉에서 오는 뭐 설사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침 거기에다 또 해가지고 복부에 뜰 수 있는 왕뜸 요법들이 있으니까요. 이런 것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의원에 나오셔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설사가 충분히 멎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의원에 나오셔서 관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모성 원장님, 그 와인은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배가 아플 때 매실 이런 거 먹는 건 어떤가요? 매실은 아까도 박소연 원장님이 딱 짚어주셨잖아요. 매실 너무 좋습니다. 예전에 기억하시죠? 한때 매실 좋다고 해가지고 매실동이 났어요. 매실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잖아요. 그처럼 매실 설사에 아주 좋으니까요. 매실은 얼마든지 복용을 하셔도 좋고요.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뭐 세균성 설사라고 그러면은 뭐 마취현이라는 약재도 많이 좋고 또 그냥 설사가 나가지고 그걸 무조건 덮어주고 싶다. 하면은 뭐 사인이라든가 뭐 오베자 같은 약재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